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종태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개인 투자자의 실패 사례와 극복 방안 두 번째 시간. 묻지마 단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마 단기 투자. 예, 제가 지은 말인데요. 물어봐 단기 투자도 아니고, 예, 묻지마 단기 투자인데, 묻지마 단기 투자가 뭘까요? 계획이 없는 단기 투자. 즉흥적 감각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 특정 매수 근거에만 집착하는 투자.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를 가지는 그런 단기 투자 방식을 묻지마 단기 투자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계획이 없는 단기 투자가 어떤 문제를 가질까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죠. 내동 매매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획이 없다라는 거는 시장은 항상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럽고요. 특정 종목은 더욱더 시장보다도 더 빠르게 올랐다 내려왔다 난리를 쳐요. 그런 상황에서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주식의 그 변동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홀리게 됩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팔아버리게 돼요. 아니, 팔면 그나마 낫죠. 손절이라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방식이 뇌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런 뭐랄까 자신의 계획대로 혹은 합리적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말 그대로 시세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내동을 매매를 하게 되니 좋은 결과가 날 수가 없죠. 계획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런 단기 투자를 묻지마 단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흥적 감각에 크게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 투자하는 거예요. 감 투자. 뭐 사는데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감이 좋으니까. 근데 신입니까? 감으로 투자하게? 그거는 절대 안 되는 투자죠. 뭔가 매수를 할 때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즉흥적 감각에 어느 순간 왠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이런 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자주 있고요. 사람은 신이 아닌데, 신도 아닌데 감으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기대한다? 한두 번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과신에 빠지게 되고, 역시 나는 감이 좋아 이러면서 하다가 진짜 한번 잘못 걸리면은 끝장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 감각에 크게 의존하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죠. 그리고 이제 특정 매수 근거에만 집착하는 투자를 묻지마 단기 투자의 일종이라 했는데, 비교적 매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 계획적인데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지 못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상따라든지 골든 크로스, N자형 파동, 엘리엇 파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정 매수 근거 딱 하나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복합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딱 하나의 방식만 계속 고수를 하는 경우. 근데 사실 왜 이런 방식이 나오게 되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은 특정 매수 근거로 한번 돈을 벌었고 그게 한 두 번, 세 번 딱 이렇게 벌게 되잖아요. 아, 이건 무조건 되는 방식이야. 이렇게 사람이 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특정 매수 근거 하나에 의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그 방식이 맞아 들어간다면 돈 못 벌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특정 근거, 매수 근거는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저 또한 많이 겪었었던 그런 건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가 어느 순간 생깁니다. 단기 투자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특히 시장이 올라갈 때 주식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껴서 계획이고 뭐고 그냥 일단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말 습관적 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 지금이야 이제 매매를 그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돼서 그랬는데, 과거에 이제 할 수 있었을 때 습관적 매매로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주식이 없으면 불안한 심리. 그러다가 시장 한번 딱 꺾이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 전환. 그리고 나서 울면서 손절하죠. 그래서 주식이 보유하지 않으면 불안한 심리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심리예요. 묻지마 단기 투자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마 단기 투자의 원인 중에 재미를 위한 투자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적어도 재미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한정적인 금액으로 손실을 봤을 때도 감당 가능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제 고객님들 중에 그런 분들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뭐 돈 벌려고 투자하지 재미 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 가끔가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재미를 위해서 투자하거나 뭐 흥분감, 짜릿함 이런 거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가끔 그런 요인들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저 또한 많이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여튼 이런 묻지마 단기 투자의 문제점은 뭘까요? 일단 묻지마 단기 투자는 그만큼 매매 회전이 빨라지게 됩니다. 왜? 매수 근거가 없으니 좀만 흔들려도 팔게 되고 좀만 흔들려도 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금 정말 무서워요. 0.3%가 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잦은 거래에 따른 재비용 손실, 뭐 수수료도 있을 거고 세금도 있을 거고 세금이 진짜 크죠.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이게 쌓이고 누적되면 세금 장난 아니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세수가 세금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확한 수치 제가 조사를 못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 증권 거래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여튼 묻지마 단기 투자는 이러한 재비용에 의해서 엄청난 이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상승장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잘못 샀어도 시장이 좋아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반면에 이게 이제 하락장이 갑자기 오거나 하락장 진행 중일 때 단기 투자를 하다가 잘못하면은 손실이 순식간에 극대화돼요. 그리고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 마음이 더욱더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난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전 심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무리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격하게 되고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혹은 뭐 비중 조절 이런 거 얻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계획이 없이 한다면, 묻지마 단기 투자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사례보다 이 묻지마 단기 투자 사례로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초창기에. 지금은 많이 고쳤고 과거보다 이런 절차 탁마의 그런 과정을 걸치고 절치부심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많이 좋아졌고 실제로 투자 수익률에 있어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고객님들께서도 혹시나 이런 방식의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고치셔야 돼요. 이거 안 고치시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그 개인 투자 실패 사례 그 목차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바뀌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고.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여튼 혹시나 묻지마 단기 투자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바꾸셔야 돼요. 여튼 묻지마 단기 투자에 의해서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결국 또 등락이 심한 종목을 집착하게 되고요. 뭐 부실주도 이런 거 잘 진짜 움직일 때 뜨겁거든요. 하지만 정말 순식간에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미는 있는데 계좌는 아이스크림 눈 녹듯이 이렇게 막 줄어듭니다. 절대 묻지마 단기 투자에 빠져선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느냐? 단기 투자 자체는 나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있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절대 못 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방식이에요.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 투자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단기 투자는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고 치열한 그 뭐랄까요 매매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를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선 단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노력하시나요? 제가 고객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혹시나 아니시라면 조금 더 노력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신의 매매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감으로 혹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로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거는 어떻게 했는지, 과거에 했던 건 어떻게 했는지. 왜냐면은 시장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그대로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은 변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되느냐? 복기를 해야 돼. 복기. 자기가 매매했던 것들을 직접 이렇게 매매 일지까지 작성하면 그게 베스트긴 하지만 저도 그건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지다 보니. 근데 정말로 나은 성과를 위하신다면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반성은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과거부터 반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초창기에 엄청 깨먹었어요. 저도. 근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튼 복귀와 매매일지 작성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매매일지 작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시간을 들여서 복기라도 해봐야 합니다. 아, 이번 매매는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는 참 고쳤어야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매수 근거, 손절선, 주가 변동 시의 시나리오 등을 애초에 매수할 시점부터 다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투자. 물론 저도 손으로 적어놓고는 잘 안 합니다만은 적어도 근거가 충분해야 되고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단기 투자에 있어서는 손절을 언제 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뜻대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을 정확히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매수를 할 때 5분 정도 텀을 두고, 사실 5분 정도 텀을 두고 올라가는 경우도 나오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똔똔인데 이 5분 동안 신중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뭐 이게 결국은 이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고객님들의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수하실 때 신중히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금 더 타이밍을 가질 때 뜸을 들여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묻지마 단기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뭐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혹시 단기 투자를 사랑하시고 단기 투자로 사랑은 하시는데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한번 곰곰이 한번 짚어보시고, 실제 고객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매매 패턴은 반성할 사항이 없는지, 고쳐야 될 사항이 없는지 한번 냉정히 따져보셔서 혹시나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꼭 고쳐내셔서 좋은 투자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